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미국, 북한 ICBM 요격할 우주공간 무기화 추진한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하겠다. 또 세계일보. 문무일 총장의 적폐청산 연내 마무리 발언 취지. 국정원 주요 수사 일단 매듭 짓고 군 사이버사 수사 내년까지 계속하면서 MB로 화력 집중하겠다는 해석 나왔다. 그리고 조선일보. 예산 429조 원 한밤중 국회 통과했다. 다음은 경향신문.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 물꽃 든 부자 증세, 보편복지 마중물 돼야 한다. 이번엔 동아일보. 내년 예산안 일자리 복지 깎아 지역구 챙겼다. 아울러 한겨레. 북핵 대화 모색하는데 유엔이 움직였다. 이제는 중앙일보. 새해 예산안 428조 통과했다. 한국당은 표결 보이콧.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취업시장 내년부터 인구 절벽 닥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이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28조 8,339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죠. 은정 씨, 이 기사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새벽까지 고생들 했습니다. 기자들. 자,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어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자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김홍걸 위원장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신군부의 고문에 다른 분들은 끝까지 버텼는데 본인만 굴복했다.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24명의 피의자 대부분이 신군부의 압력, 고문 등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한 바 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만 허위 자백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당시 수사관이 심재철 부의장을 데리고 동교동 집을 사전 답사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MBC 기자로 들어갔을 때 전향의 대가로 모종의 뒷거래 속에 입사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발언은 지극히 반인격적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심재철 부의장의 입장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문자 의견이 더해질 때 더욱 빛이 나겠죠.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이서연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밤사이 곳곳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에 눈은 그쳤지만 아직 충남북부 일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이 눈은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곳곳이 눈길이라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은데요. 여전히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영하 7.3도, 대구 영하 4.9도, 서울은 영하 3.8도를 가리키고 낮부터는 남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 5도, 대전과 대구 7도, 광주와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1cm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경북 서부는 1에서 3, 강원 영서 남부는 3에서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중북부 지방 내일 아침까지,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브리핑 기상 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MG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직접 들어보시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바른정당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채택했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출석 의원 약 180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 약 9,500명이 충원되고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내년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우리 당이 협상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 합의해 주었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 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내자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제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동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그리고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유승민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번 예산 전국 내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되었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실력 저지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정말 저는 개탄하면서 특히 그동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통과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입법 분야에서도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먼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추가로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을 처리한다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는 양당의 요구사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위대한 공공 부분이 이 국가 부도의 위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트럼프가 20%까지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전 외신이 소위 기업의 천국을 만들었다. 법인세 천국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에 우리 대한민국만 소위 나홀로 법인세 인상 3%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런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말이죠. 예산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획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철회됐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까지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자유한국당이 흥분하게 만들 법안일 텐데 이 법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도 이때 생겼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열흘 안팎의 시한을 주고 집중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발하는 교육감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미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건에도 우병우 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죠. 이 같은 교육감 사찰과 더불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끝내 불응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이에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게 오늘 아침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다시 통보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나오기로 했던 최경환 의원은 국회 예산안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새벽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죠. 오늘 새벽 최경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본회의 표결 때문에 검찰에 못 갔으니까 오늘은 가야지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대표적인 정치 세무조사로 익히 알려졌지요. 당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국세청 본청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인정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의 개입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사전 보고했다. 이런 의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나한테 이명박 대통령을 매주 독대해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이죠. 또한 최근 전직 국세청의 한 고위 간부는 2008년 당시 국세청 본청에서 미리 태광실업을 비밀리에 심리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기획관은 재직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메신저이자 안보 브레인으로 꼽혔지요. 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거 역시 사이버사의 본연의 활동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은 우선 들어가서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댓글 공작 관련해가지고 보고하신 적은 있으세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군무원 증원 지시 군에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을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났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김태효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의 소환으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JTBC 단독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을 미국 스탠퍼드대에 기부하도록 했다.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부금에서 나오는 한 해이자 10만 달러, 약 1억 원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받아쓰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부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자신의 미국 체류비로 사용하려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 이후 스탠퍼드 대학의 객원 연구원으로 가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가 시작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출국 금지 조치됐고 미국행은 무산됐죠. 따라서 원금 200만 달러와 그 이자는 그대로 스탠퍼드대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업데이트된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통했던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와 이명박 은닉재산을 취재하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토론회. 주진우 기자, 초장에는 예의를 갖추는데 반독재, 반민주에 대해서는 네. 크게 결기를 세우셨어요. 네. 밑밥은 저 나중에 까시고요.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저희가 궁금할까요? 기레기 카는 거잖아. 기레기 카는 거잖아. 저는 살다 기레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시작부터 훅 들어오는 이재호 대표. 이명박의 남자 원세훈을 소재로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 하필 왜 원세훈을 왜 임명했습니까? 그럼 물었지.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다. 절대로 무리한 일은 안 한다. 국정원장 잘못 보내놓으면 자기 정치한다고 싸돌아다니고 뭐. 국정원이 대선을 개입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도 함부로 썼어요. 이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갔다는 게 이제 수사가 될 거예요. 자, 아니 그는 네. 우리 주진우 선생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어진 예산 이외의 예산은 쓰지 않는 게 MB정부의 청와대인 줄 알고 있어. 우리 각하께서는 박근혜처럼 1, 2억, 2, 3억 이렇게 쪼잔하게 받지 않아요. 그냥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세훈은 외국으로 빼돌렸고. 그 외국을 빼돌리면 그게 MB하고 무슨 관련이냐. MB한테 줬어요. 외국에도 업체가 많으신 분인데요. 아이고. 외국에 업체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소설이야. 소설 쓰고 있다는 이재호 대표. 화제는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로 옮겨붙고. 그때 검찰이 다스가 MB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덮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고 말하는 거죠. 다스는 MB 거 아니지. MB 거 아니면 누구 거예요? 근데 그 주식회사 아니야. 주식회사인데. 고등학교 나왔어. 나왔죠. 그 회사에 그 못 받은 돈을 받으려고 청와대 직원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여.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소설이지. 역시 소설 쓰고 있다고 일축.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도 보고는 받았어요. 댓글을 지금 뭐 어떻게 뭐 달았다든지 뭐 메일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댓글 단 걸 보고받고 앉았냐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 서서 받았거든. 그래서 사이버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관여했고 보고서를 쓴 혐의로 구속까지 됐으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댓글이나 달고 있고 민간인한테 댓글이나 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쪼잔한 일을 이명박 때 했다니까요. 그런 쪼잔한 일을. 근데 그걸 대통령과 왜 결부시켰냐가 나와야 근데 이명박 정부의 2인자셨는데 기왕 소설을 쓸 거면 그러면 차라리 이재화하고 결부시켜라. 이렇게 가서 내하고 가서 부시든지. 요컨대 주진우의 기사는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일축이 거듭되자 결국 죽이자 이렇게 맞받아지는데 픽션이었으면 고소해야죠. 그럼 대한민국 소설책 다 고소하나? 소설책이 아닌데. 야, 좋아. 검사들도 읽고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어요. 그대로 수사하고 있어. 소설책 보고. 소설책 보고.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는 12월 15일 금요일 낮 2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가 열립니다. 저 김용민과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신청사연과 함께 문자로 해주시면 되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성낙주님, 429조 원이라는 새해 예산, 이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확실하게 잘 쓰여져야 할 텐데 세부 내용을 국민들도 알 수 있을까요? 혈세 하는데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니까 아껴서 잘 쓰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동주님, 현장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충원인데 이 충원을 반대한 야당들은 자신들의 공약조차도 지키지 않으려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501번 쓰시는 분, 예산안 반대한 야당은 왜 선거 때는 지금 정부 공약을 자기들도 해놓고 반대합니까? 정말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요. 최미연식님,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제왕적 국회와 국회의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이원 집정부제, 혼합형 정부,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결사 반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언론계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적피해 청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면 불러서 조사하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어떻게 막겠느냐, 수사를 막을 생각도 방법도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나. 네, 앞서 이재호 전 의원의 발언과 아주 일치되지요. 댓글 몇 개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다니 참 기막힌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친박 청산을 진행 중인 홍준표 대표에게 친박근혜계의 핵심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당원과 당규상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를 감싸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친박계는 암덩어리가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SBS 주영진 기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암이 보통 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닙니까? 네,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특정 계파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그 표현 받겠어요. 상대방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막말이라고 할 수 없고 품격 있게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수사를 맡는 수사검사가 아닌 재판에서 신문을 진행하고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지요. 앞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들은 동료 검사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복장이나 언행을 세밀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들은 조사실의 수사검사보다 법정의 공판검사를 검사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들은 공판검사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검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신문과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이 진행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은 20%의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지요. 자,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진행 중인 적폐 수사의 주요 부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안 남은 올해 안으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나,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돼 무죄가 나올까 봐 우려스럽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나흘 일정으로 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유엔 최고위급 인사 가운데 한 명인데요.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엔 측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북한이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은 북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30만 명 밑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는 2,700만 명으로 올해보다 29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32만 명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3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 탓에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입건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시정 지시를 내렸지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2달 넘게 시간을 벌어오던 파리바게뜨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돼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지시의 효력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530억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는데요. 과태료의 액수는 직접 고용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한 제빵사들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 5천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이른바 3자 합작회사에 고용되는 걸 동의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제빵사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근데 협력업체까지 끼워서 협력업체 3분의 1, 가맹점 3분의 1, 본사 3분의 1 합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예 불법 파견을 합법적인 모양새로 새 사장이 다시 자기들을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협력업체는 그대로 끼어 있는 것이고 예. 이 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하니까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그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온 것처럼 제빵 기사들한테 나는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네. 근데 막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면서 각서를 막 받아낸 거예요. 3,000장 넘게 받아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는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각서, 네. 확인서, 그 내 진위가 아니다라고 철회서를 보내오고 있어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MBC 해직자 6명이 오는 금요일 마침내 MBC로 돌아갑니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신임 MBC 사장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죠.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과 이문식 전 MBC 논설위원, 그리고 MBC 해직 PD인 최승호 뉴스타파 PD, 이들 3명의 후보들은 내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리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3명의 사장 후보 모두가 해직자의 즉각 복직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선언을 MBC 노조와 합의한 것입니다. 이미 1심과 2심 법원은 2012년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6명의 해고가 무효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죠. 하지만 MBC 사측이 상고해서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신임 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돼 해직자들은 법적으로 직원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마 기자는 해고 2,100여일 만에, 정영아 전 노조위원장은 약 2,000일 만에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시가 건물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외부의 도움을 외면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이 지진으로 부서진 포항시의 한 원룸 건물에 대해 무료 보강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포항시가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다른 원룸 주인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기업의 지원을 이끌었던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는 많은 기대를 했던 원룸 주인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을 이장은 잔심부름을 처리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귀찮은 자리였는데요. 최근 마을 이장이 대규모 지역사업에 영향을 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조선일보는 주민 여론을 좌우하는 이장이 지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거쳐야 하는 문지기 같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고령화로 마을 노인들이 이장에게 권한을 전면 위임하면서 이장에게 권력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높아진 권한만큼 이장 선출 방식이나 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2011년 6월 MBC 라디오에서 강제 하차됐지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과 MBC 간부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흥국을 빼지 않으면 추후 좌파 연예인 퇴출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인인 김흥국 씨도 블랙리스트 광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네요. 보수 성향의 정치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김흥국을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자, 김흥국 씨 당시 삭발하고 눈물 흘리던 모습 새롭습니다. 김흥국 씨의 대표곡 하면 호랑나비인데요. 이거 참 속상해 못 살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많은 울림이 있는 가사지요. 오늘의 노래는 김흥국 씨의 호랑나비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 찾느니 하나 없네.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사람 없네. 이것 참 속상해 못 살겠네.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름 위로 숨어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